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아케이드 파이어를 계속하도록 하죠. 지난번에 우리 웨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합창입니다. 이렇게 아케이드 파이어는 락의 21세기를 후련하게 열어젖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죠. 그런데 2004년은 그렇다 하고 그 아케이드 파이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2007년 아케이드 파이어는 네온 바이블이란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합니다. 내 생각에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첫 번째 앨범의 수준을 충실히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트랙이 나에겐 심상치 않아요. My Body is a Cage가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둘러싸곤 여러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번역을 위해선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나의 선택은 일단 이 노래를 들으며 내가 느낀 아케이드 파이어의 마음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아케이드 파이어의 미덕은 이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쉽게 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케이드 파이어 자신도 가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이 결여된 채로. 어째 작품의 진정성도 안 느껴지고. 하지만 그래도 관객은 박수를 쳐주겠죠? 음. I'm standing on a stage of fear and self-doubt. It's a hollow play, but they will clap anyway. 예, 이 노래는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짧은 시 안에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육체에서 출발해서 장애가 있는 정신과 장애가 있는 시대를 아우르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장애를 아울러 품고 가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하며 다독이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중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음악을 반성하고 스스로 경직됨과 자족함을 경계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아케이드 파이어의 칭찬할 만한 태도까지 이 가사에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 노래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가사는 My mind holds the key입니다. 결국 마음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격려나 위로의 말로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이 노래 이런 가사는 참 좋은 시입니다. 내 육체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대로 받습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해서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케이드 파이어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My mind holds the key를 되풀이한 뒤 내 영혼이 자유롭기를, 내 육체가 자유롭기를 반복적으로 호소하듯이 외치면서 노래를 마무리해요. Set my spirit free, set my body free.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아케이드 파이어의 현실 인식과 진실 지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아케이드 파이어는 캐나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죠. 2010년에 발표한 아케이드 파이어의 세 번째 앨범 제목은 The Suburbs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외 중산층 소시민들이 사는 우리 동네 정도가 될 겁니다. 테마적 측면에서 두 번째 앨범의 연장선상에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외관상 음악은 좀 더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에 국한하자면 난 아무래도 아케이드 파이어의 어수선함이 더 좋긴 합니다. 이 앨범 타이틀 트랙의 가사를 보면 때론 나 자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시절의 감정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거지? 란 구절이 여러 번에 걸쳐 되풀이됩니다. 음, 아케이드 파이어가 교회 중산층 소시민의 아이들로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노래는 확실히 보편적인 노스텔지어적 감성을 건드리는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7, 80년대 청소년기를 교회 주택가에서 보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보려 함으로 그에 따른 흥행성이 확보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느낌도 7, 80년대의 경쾌한 락앤롤 리듬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 노래의 가사에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글쎄요, 미국 교회 중산층 소시민의 심리학이라 해도 괜찮을까요? 좀 더 보편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중산층 소시민적 문화 인류학이라 하면 어떨까요? 의지할 것 없는 시대적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부여잡고 싶은 자기 안주적 소시민성인가요? 사람들이 70년대에 쌓아올린 만리장성들은 결국 다 허물어졌어. 사람들이 70년대에 지어 올린 성체들도 결국 다 허물어졌다고. 사실 이런 측면은 아케이드 파이어의 1, 2, 3집을 일관해서 가로지르고 있는 테마라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듯 싶습니다. 아케이드 파이어 구성원들의 가족적 배경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주축 멤버인 윈 버틀러는 교회 중산층 소시민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 항상 똑똑했던 너 대답해봐. 왜 난 딸이 갖고 싶은 거지? 아직 이렇게 젊은데 말이야. 아마 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딸 아이에게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게지.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전에 말이야. 그런가?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가? 음, 만약 그렇다면 아들이라도 괜찮겠지. 음. 그렇다면 아케이드 파이어는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를 노래하는 저작거리의 시인인 셈입니다. 기왕의 이런 측면이라면 2013년에 발표된 아케이드 파이어의 네 번째 앨범 반사경 리플렉터는 어떨까요? 음악적인 측면에서 클럽 댄스 팝적인 느낌과 뉴 웨이브적인 몽환적 디지털 사운드가 좀 더 강화된,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상당히 매끄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앨범입니다. 아케이드 파이어의 아우라도 그냥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디 밴드라기보다는 주류 밴드라는 느낌을 적지 않게 풍깁니다. 하지만 가사는 여전히 아케이드 파이어 특유의 사색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가령 타이틀곡인 리플렉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들어가는 입구, 커넥터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반사경, 리플렉터일 뿐이었어. 1, 2, 3집의 일관된 테마와 관련해서 볼 때 리플렉터에 무언가 지적으로 세련된 사색적인 가사도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현대 중산층 소시민성의 치열한 자기 반성을 상당 부분 내포합니다. 어쨌든 리플렉터는 사색적인 가사이면서도 별 생각 없이 몸 흔들기 좋은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쾌적하게 감각적인 음악들 사이에서 내세, 애프터 라이프란 제목의 물음표를 잔뜩 띄우는 듯한 분위기의 노래가 있네요. 불현듯 이 노래의 가사가 엄청 궁금해집니다. 내세란 어휘가 소시민성과 어떻게 엮어질 수 있을까요? 이 노래의 시작 부분 가사를 볼까요? 내세라. 아,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이야. 우리가 내쉬었던 그 모든 숨들과 들이마셨던 그 모든 먼지들과 타올랐던 그 모든 불길들과 우리가 써서 날려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과 사이렌 소리 요란했던 그 모든 구급차들과 그 모든 부질없었던 욕망의 굴레들과 저녁 노래 사그러져가는 빛에 목을 매던 그 모든 시간들 후에 마주하게 되는 내세라. 아, 이건 정말. 예,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시작하는 가사의 핵심은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입니다.
난 정말 알고 싶어. 우린 정말 내세를 볼 수 있을까? 우린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데. 하지만 이건 떼쓰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노래의 마무리는 라이브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세인가요? 당신과 함께하는? 예, 이것이 바로 내세랍니다. Is this the afterlife? It's just an afterlife with you. 감결한 대사지만 내세보다는 속세라는 의미에서 현세에 대한 아케이드 파이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나는 윈 버틀러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렇소도 섣불리 내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어쩌면 이 노래의 요점은 영어로 내세 애프터 라이프가 발음의 여운에 따라 애프터 라이로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어요. 라이는 거짓말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 내세가 내포하는 종교적 차원의 심오한 의미와는 상관없이 중산층 소시민적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삶의 앞가림으로 내세를 이용할 수 또는 누구라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건데 아케이드 파이어의 미덕은 이러한 비판적 성찰에 묻어있는 저작거리의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파이어의 입장에서 내세를 믿고 싶은 중산층 소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내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성찰을 저작거리의 관객들에게 주문한다고나 할까요? 이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아케이드 파이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산층 소시민적 삶의 행태에 대한 아케이드 파이어의 접근은 껴안고 볼기치기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껴안고 볼기치기라는 표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아케이드 파이어의 주된 관심은 특히 중산층 소시민적 행태의 재생산과 그에 맞서는 음악의 교육적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선 1집의 웨이크업은 물론이고 같은 앨범의 포르노라는 아케이드 파이어의 의도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노래의 가사를 봐도 확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파이어는 2017년, 2022년에도 새로운 앨범 작업을 계속합니다. 아마도 당분간 아케이드 파이어는 부지런히 저작거리로 나가 저작거리의 이야기를 저작거리와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껴안고 볼기치기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케이드 파이어는 데뷔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21세기 락이 나갈 방향의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되면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업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뭔가 구체적인 내용에서 캐나다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케이드 파이어 작업의 전반적인 형태가 왠지 미국보다는 캐나다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케이드 파이어로 캐나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영어권, 네,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자메이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